재혼 후 남편의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을 가지고 남편 집에 온 후에 안방 옷장을 정리할 때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호기심이 들어 열어봤는데 젊고 예쁜 어떤 여자분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속은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과 잘해보려 했지만 벌써부터 불안한 기운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저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올해 62세 이선영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슬픔에 빠져 지냈죠.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말 없는 집안의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잠드는 밤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세상과 멀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서라도 어디든 나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이지만 이번엔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홀로 대기하는 시간이 낯설었죠. 옆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저만 혼자 앉아 있으니 왠지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신선했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죠.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한적한 동네의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조그만 민박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는 남자분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분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도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분은 책을 읽고 계셨는데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왠지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산책하러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를 걷고 있는데 어제 카페에서 본 그분이 저 앞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서로 웃으며 인사를 했죠. 정도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선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퇴한 의사라고 하시면서 요즘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제주도 풍경 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정도진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제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 날도 우연히 같은 해변에서 정도진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어요. 이번엔 좀 더 긴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도진 씨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없어요. 젊을 때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죠.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도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외로움에 길들여진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예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해안가를 걸었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정도진 씨는 제주도 곳곳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물어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요.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라고 답하시더라고요. 함께 있으니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정도진 씨와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셨지만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제 취향을 먼저 물어보시고 걸을 때도 제 속도에 맞춰주셨죠.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해질녘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도진 씨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어요. 설렘이라고 하기엔 차분했고 평안함이라고 하기엔 특별했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박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정도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서울 돌아가셔도 연락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좋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정도진 씨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들이었죠. 점점 통화 시간도 길어졌어요.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정도진스 씨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얼굴을 마주하니 제주도에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정도진 씨는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뭘 드시고 싶어요? 이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모든 걸 혼자 결정해 왔는데 누군가 제 의견을 궁금해 한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속 말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나이에는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얼굴이 빨개졌죠. 정도진 씨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도진 씨가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구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촛불이 켜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저는 왜 이런 곳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올 때였습니다. 정도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선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에 연애를 오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편하고 좋으니까 함께 사는 게 어떨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프로포즈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뻤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 저를 원해준다는 게 감사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정도진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죠. 나이도 있고 재혼이기도 하고 해서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정도진 씨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아파트가 넓고 깔끔했죠. 제 짐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안에 여자분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젊고 예쁜 분이었죠.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만져보니 뭔가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도진 씨가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는 건가 싶었죠. 그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 사진과 서류 봉투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도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여자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정말 예쁘고 젊어 보였거든요. 혹시 정도진 씨의 첫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도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정도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전히 따뜻한 미소였지만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옷장 정리하다가 우연히 사진을 봤어요. 예쁜 여자분이 찍힌 사진이요. 그리고 서류 봉투도 있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됐어요. 정도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도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뭔가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도진 씨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죠. 제가 레지던트 시절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로 했어요. 응급실에 젊은 남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죠. 상태가 심각했는데 제가 담당 의사였어요. 정도진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환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26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말끝이 떨렸어요. 그 환자의 약혼자가 바로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미영이라는 분이었죠. 정도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점점 이야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도진 씨와 그 여자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의사로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죠. 저는 환자를 잃은 죄책감에, 미영 씨는 약혼자를 잃은 슬픔에 서로 기댔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어요. 하지만 결국 잘못된 관계였죠. 정도진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미영 씨는 저를 통해 죽은 약혼자를 그리워하는 거였고, 저는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 거였어요. 서로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미영 씨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각자 자기 길을 가자고 했어요. 정도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도망쳤어요. 미영 씨한테도, 그 환자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도망친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슬프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류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환자 관련 자료들이에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계속 연구했거든요.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도진 씨의 과거를 알고 나니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3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그 기억에 매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도진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은 계속 흘러갔어요. 그러던 중 건강검진 받을 날이 다가왔죠. 매년 받던 정기검진이었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받는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아침, 정도진 씨가 같이 가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검진이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요즘 서로 조금씩 거리감이 있어서 혼자 가는 게 편했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검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대장 내시경 할 때 의사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조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직 검사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나이가 들면 이런 검사 한두 번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정도진 씨에게 말했어요. 검진 받고 왔어요. 대장에서 조직 검사를 했네요. 정도진 씨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바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별거 아닐 거예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사소한 몸의 변화들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배가 조금 아프면 혹시, 화장실 가는 게 평소와 다르면 혹시,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정도진 씨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더 신경 써주려고 했어요.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결과라면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직접 오라고 하는 건 뭔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도진 씨가 꼭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었어요. 결과 듣고 와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았거든요. 대장암 2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에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2기라서 치료 가능성은 높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는데도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이 나이에 암이라니.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실히 그리워졌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그리웠죠.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제 손을 잡고 괜찮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줬을 텐데. 정도진 씨는 어떨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가 암 환자라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도진 씨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검진 결과 어땠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였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정도진 씨는 안심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네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그날은 그 냄새조차 메스꺼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도진 씨는 입맛이 없어 보이네요. 피곤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죠. 네, 조금 피곤해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암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숟가락을 들어도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도진 씨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계셨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보, 사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 아니면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라고 돌려서 말할까? 며칠이 지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도진 씨는 여전히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도진 씨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어요. 사실은 말머리를 뗐는데 정도진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차마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그날 밤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정도진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가 암 환자라니. 그분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차라리 혼자 치료받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정도진 씨가 집 정리를 하셨나 봐요. 돌아와 보니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손에는 제 병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가방 안에 넣어둔 검사 결과지였죠. 그 순간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도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서류를 보자마자 다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죄송해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짐이 될까 봐서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끝이 흐려졌어요. 정도진 씨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부터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정도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작은 도시락 통에 음식을 담고 계셨죠. 병원 갈 때 가져가세요. 말없이 제 앞에 도시락을 내미셨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부드러운 계란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야 돼요. 힘내야 이길 수 있어요. 정도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죠.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떼어낸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죠. 정도진 씨도 제 옆에서 뒤척이는 걸 보니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해주셨어요. 새벽 5시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 때문이었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정도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정도진 씨는 제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정도진 씨였습니다.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수술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새벽부터 계속 병원에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회복하는 동안 정도진 씨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계시다가 집에 가셨어요. 제가 집에서 쉬세요라고 해도 여기가 편해요라고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셨죠. 간병인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물도 떠다 주시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주시고요. 퇴원하고 나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입맛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었죠. 그런데도 정도진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해주시고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셨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어느 날이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삭발을 해야 할 정도로 듬성듬성 빠져 있었어요. 얼굴도 야위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죠. 나이도 있고 병도 있고 다 가진 여자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정도진 씨가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 뒤에 서서 거울을 통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래도 나한텐 다행인 사람이에요. 늦게라도 만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모습인데도요? 제가 물어봤죠. 정도진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병이 당신을 바꾸지는 못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거울 속에서 우리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한 제 모습과 든든한 정도진 씨의 모습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그리고 정도진 씨 같은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도 깨달았어요. 혼자였다면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정도진 씨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배우고 있어요. 진짜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30년 전 환자를 잃었을 때는 도망쳤지만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분도 저를 통해 변화하고 계신 것 같았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입맛도 돌아오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죠. 정도진 씨와 함께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정도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 우리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친 게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4월이었어요. 마지막 병원 검사에서 의사가 말했죠. 정말 잘 회복됐어요.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길고 힘들었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도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봤죠.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제주도로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정도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당신을 처음 만났던 길을 같이 걷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일주일 후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떠났다면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거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예전에 묵었던 민박집 근처에서 숙소를 잡았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작년에 혼자 오셨던 분이네요. 이번엔 남편분과 함께 오셨구나.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부끄러웠어요. 짐을 풀고 나서 바로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처음 정도진 씨를 만났던 그 길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예전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정도진 씨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물어봤죠. 외로워 보이는 분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외로움 같았어요. 정도진 씨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눴는데 지금은 이렇게 손을 잡고 걷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카페였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정도진 씨가 물어봤죠.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외로웠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질녘에 다시 해안가를 걸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예쁘네요. 말하면서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평범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나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도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병에서 나왔어요. 외로움이라는 병 말이에요. 조용히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막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비록 병을 앓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정도진 씨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돼요. 특별한 계획 없이요. 대답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늦게 피는 꽃처럼 더디게 시작됐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